한 주간의 민심을 들여다봅니다. 쇼미더 민심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김민하 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쇼미더 민심 원래 우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은 지난주에 발표된 여론조사들 중심으로 추석 또 명절 연휴 얘기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도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피곤해 보여요, 김민하 평론가는. 연휴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 일하는 모드로 돌아와야 되는데 일하는 모드로 잘 안 돌아오죠. 네. 피곤합니다. 매우 피곤해 보이고 늘 같은 표정으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피곤해. 우리 박영식 에디터도 깔끔하네요. 오늘. 아니 뭐 근데 저는 깔끔해요. 맛있는 거 먹고 디룩디룩 살찌면서 보냈고 다른 추석 때보다 좀 사실 평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추석 명절에 이 밥상 민심을 확인하는 단계를 누구나 다 거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네. 딱히 뭐 의견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네, 아무튼 험난한 이 분위기를 다들 감지하셨는지 그쵸. 가족이나 친구분들 다 의견이 비슷해가지고요. 정치 이슈, 정치 얘기를 하면 비슷한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 좀 전에 저희 단독 보도 지금 사실은 이 얘기를 많이 묻더라고 저한테도. 어떻게 어떤 내용이냐. 사실은 그 내용이 뭐 완전 다른 내용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제 그 보도된 거를 심층 취재를 한 내용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네. 애초에 나온 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평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 인근에 있는 이제 호사가들 뭐 대단히 많은 추측과 추정과 뭐 이런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이전에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한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거의 그러한 내용들의 거의 이제 들어맞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2022년도 재보궐선거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부터 네.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예. 얘기를 지금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근데 그때 이제 재보궐선거도 재보궐선거입니다만은 그 당시 2022년은 지방선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그 재보궐선거 공천을 한 것도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당시에 이준석 대표 체제였다라는 거지만, 지방선거 공천도 사실 이준석 대표 체제였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특별히 김건희 여사하고 김영선 전 의원 간에 무슨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분만 챙겨줬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으로 공천에 개입을 하고 이런 일들을 재보궐선거 때 했다. 그리고 이후에 총선, 이제 지난해 총선에도 했다라고 네. 할 때, 총선에. 이번 총선에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지난 지방선거 때는 사실은 그때는 힘이 더 있을 때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이 그때는 안 했을까, 이런 의심이 그렇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뉴스토마토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언론일 수도 있겠죠. 추가적인 취재나 이런 보도가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 거고, 최근에 좀 이따 지지율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보수 지지층도 김건희 여사는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한참 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추석 연휴가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직전에 김건희 여사가 언론 노출을 확 늘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또 언론 노출에 나온 모습들이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와 엮여가지고 앞으로 윤석열 정권을 훨씬 더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보도 관련해가지고 곤란해질 인물들은 다수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물론 녹취록의 주인공인 명태균 씨라는 인물도 대통령실과의 실제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명태균 본인도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실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이준석 의원은 지금 확정적으로 보도가 됐고 본인이 거기에 일단은 개입이 됐었다고 언급을 했으니까요. 네. 또 다른 의원 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벌써 언급이 됐고, 명태균 씨 본인이 뭐 SNS에 올려가지고 어떤 인물이라고 이미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관련 인물들이 실제 뉴스토마토의 첫 번째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 사태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들을 네.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특히 이준석 의원은 좀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언이었다, 선의가 담겨 있는 조언이었다라든지 그 공천 개입은 좀 애매하다 이런 표현이 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등장했을까를 보면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 혹은 이준석 의원 개인을 포함해서 자신들에게 좀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비대위원장들을 포함해서 대표의 역할을 했던 모든 분들이 만약에 이 어떤 공천 개입 의혹을 알고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건 굉장히 다수가 그렇죠. 어려워질 수 있는 뉘앙스예요. 상황이거든요. 만약 그게 맞다면 뭐 이건 공천 개입을 하게 되면 범죄입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걸로 징역 2년을 받았었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이 정도도 아닌데도 그러니까요. 받았는데 예, 더한 광범위하게 상황이잖아요. 지금 더한 상황이잖아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는 부분인데 네. 오늘 이준석 의원이 또 SNS에 바로 입장을 바로 올렸나요? 올렸더라고요. 아, 바로 또 올렸군요. 그래서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제시, 즉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시에 네.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제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인을 또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개혁신당 측에선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벌써 입장이 나온 걸 보면 관련된 인물들에게 이제 다각도로 취재가 될 텐데 네. 그분들이 어떤 설명을 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김민하 평론가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뉴스토마토 이외에도 다른 여타 많이 나올 것 언론사에서 같아요. 이미 근거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추가적인 보도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지방선거, 이번 총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곤란한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나온 보도만 봐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는 그럼 공천 그렇죠. 어떻게 한 거냐. 그 얘기 나오면 뭐 할 말이 이제 없어져요. 뭐 할 말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았던 거 아니냐 그러면. 네. 알았는데 왜 얘기 안 했냐.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아니 그게 별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도 범죄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범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법도 네. 법인데 네. 정치적으로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박주호 변호사 변호사니까 법 얘기를 이제 저도 많이 법 얘기를 더 예, 법이지만 예. 저는 이제 법도 법이지만은 정치적으로 봐도 이게 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대답할 말이 알았지만 내가 그때는 국민의힘 대표였으니까는 말 안 하고 그냥 난 동조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게 그런 일이 있었긴 했는데 별일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 거고 네. 이게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동안 이준석 의원이 그래도 어떤 뭐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좀 뭐랄까 좀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보수 지지층 내에서 네. 윤석열 정권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보수 지지층 내에서. 근데 그랬던 이유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정치적인 대척점에 있다라는 그렇죠. 캐릭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평가를 받은 건데 네. 이게 이 사건을 계속 이렇게 요런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다 보면은 어떤 시기에는 한편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커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 만든 1등 공신 중에 하나다라고 또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대선 때고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한편이었구나라고 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 결국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나 이런 걸 막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지금 얘기가 이상하게 됐지만 마치 한동훈 대표인 것처럼 비대위원장이 당시 비대위원장이 막은 것 그렇죠. 같아요. 마치 그것도 이제 잘 봐야 되겠지만 예. 마치 한동훈 대표가 막은 것처럼 얘기가 이상해져요. 이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준석 뭐예요? 의원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텐데 한동훈 대 이준석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렇죠. 누가 누구 편이냐에 대해서 한동훈은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이래가지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가 이상해지면은 네. 이준석과 김건희 여사가 한 편이었던 거야 정치적으로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준석 의원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이상해질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지금. 그렇죠. 팩트도 팩트지만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준석 의원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뉴스토마토 기사 나오자마자 바로 얘기를 했는데 맥락은 그래요. 그냥 그 비례대표는 1번 아니다. 그거만 지금 얘기를 사실이 확인해 아니다. 주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가
보도한 건 더 많은 내용들이 사실 있잖아요 지금. 나머지 이외의 것들을 네. 더 기자들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답변을 들어봐야 특히 되겠죠. 보궐선거요. 그렇죠. 2022년도 보궐선거, 네. 재보궐선거, 창원 의창 지역 보궐선거. 보궐선거 그리고 네. 또 아무튼 지방선거 지방선거까지. 그리고 현재 일기까지 모든 관련자들에게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네. 사실은 저희가 이준석 의원을 포함한 실제 기자회견문을 작성을 하고 2박 3일 7불사에 머물렀다고 하는 네. 이분에 대한 설명도 저희가 함께 돌아봐야 될 텐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여사 언급을 직접 했고 네. 여사 언급을 직접 했다라는 것은 공천 개입 의혹을 그 명태균 씨가 발설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준석 의원을 포함한 여러 관련자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충분히 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함께 묶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명태균 같이 씨의 봐야 주장이 된다. 사실이라는 맞다면. 전제하에 네. 이게 제일 중요해가지고요. 다른 것보다 저는 일단 이게 우선시 돼가지고 본질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네. 아마 우리가 보도를 하기 때문에 후속 취재나 보도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다른 또 매체라든지 아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기를 하고요.